안녕함과 전용의 안전 빵빵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용 작가님이 사정 때문에 지금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내 같이 진행하지 못하고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 제가 분노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남측 정부 등 북측 정부 등 함께 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남측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남측 정부, 북측 정부 잘못했다고 싸잡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좀 분노를 했습니다. 먼저요, 우리 정부를 남측 정부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까? 그건요, 이른바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에다가는 북한, 남한은 대한민국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이 나섰을 때 남측, 북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통상은요, 이제 북한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공화국 하니까 그래, 니네 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저도 이제 북한에 협상하러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은 북측, 남측, 그때는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행사에서 남측, 북측 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의 사고가 어떤 건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인지 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이들은 그래요.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북한과 대등한 그런 일개 정권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왔지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그런 시각이 대통령의 표현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산 가족이 왜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까? 100% 북한의 악랄한 비인도적인 북한 정권의 잘못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또 문재인 정권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은 역대 보수 정권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잘못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산가족은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 남북 적십자 회담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보수 정권이었죠. 85년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단이 이루어졌습니다. 85년이면 언제입니까? 85년이면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보수 정권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우리 내부의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들이 애써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는 우리도 잘못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틀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다 사익만 챙기고 분단의 기득권에 휩싸여서 통일을 바라지도 않고 이산가족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분단의 최고의 수혜자는 한국의 좌파입니다. 한국의 좌파는요, 실력도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이 좌파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상수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현재 한국의 좌파류의 실력 가지고는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념 분쟁이 심합니다. 그 이념 분쟁의 그 틈 속에서 한국의 좌파가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는요, 북한이 없이 무너집니다. 통일되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통일되면 한국의 좌파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실력으로 국민들한테 애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념 투쟁의 격렬한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이용한 기득권 유지, 이게 현 정권의 큰 실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표현, 역대 보수 정권을 비난하는 것, 이거야말로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겁니다. 저는요, 이산가족들이 지금 한 5만여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거의 4분의 1 이상이 90세 이상이십니다. 사실 세월이 지나면 다 이분들 돌아가십니다. 그 전에 이산가족 상봉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악랄한 부도덕한 북한 정권의 변신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본래 그런 거예요. 이산가족 하면은 체제 우월성, 북한 체제가 남한에 비해서 훨씬,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산가족 한번 내보내려면요, 북한식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죠. 그 사람들한테 옷 사입해야 되죠. 또 운송비 들어서 데려와야 되죠. 북한 정부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남한의 가족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들의 사고가 좀 바뀔까 봐서 이게 걱정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산가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 핑계를 댑니까? 북한 정부에 촉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남측, 북측 모두의 잘못이 있다. 이야말로 현 정권의 부도덕함, 현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좌절되는 것은 100% 북한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생각하세요.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죄악상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흥분했기 때문에 이 주제 다시 한번 다뤄본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문재인 정권 퇴진해서 함께 애씁시다. 함께 놀아갑시다. 함께 행동에 나섭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